안녕하세요. 5월 5일 월요일.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대체 휴일인데요. 그래서 연휴가 생각보다 좀 길게 되고 있고, 근데 내일 끝나네요, 연휴가. 아무튼, 네. 아무튼, 네. 내일 연휴가 끝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위상수학을 대충 하고, 그러니까 초반부 두 개 강의죠.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학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위상수학 관련된 부분을 뭐, 이야기를 안 한다, 이런 건 또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태호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고도 하시기도 하셨고, 뭐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리미트 오브 펑션입니다. 리미트 오브 펑션인데 얘를 이제 흔히 엡실론 델타라고 하죠. 엡실론 델타 논법. 그래서 이걸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합을 잡는데 공집합이 아닌 집합 B, 실수의 부분 집합인 이 집합 E를 잡고요. let 이거 비어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et F를 E에서 R로 가는 펑션 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let P is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지? 예, of E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미트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네이버후드, V 마이너스, 잠시만요. V, V of P에 대해서, 어, V에서 P를 뺀 이 집합과 교집합을 한 게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모든 네이버후드들을 그러니까 P의 네이버후드 V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리미트 포인트 P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데피니션이 나오죠. 리미트 오브 펑션 해서 흔히 알고 있는 여기 x가 p로 갈 때 fx가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그러니까 이걸 f가 converge 한다고 하죠. to l 영어로 이렇게 쓴 거 맞나요? 저 아무튼 네 x가 이렇게 쓸게요.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컨버지 한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절대값 x 빼기 p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를 이제 어, 네이버후드 네이버후드로 네이버후드 델타 네이버후드 P, X가 델타 네이버후드 P의 이제 원소이면 이걸 이제 위상수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fx는 이제 엡실론 네이버후드 L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컨티뉴이티가 나옵니다. 컨티뉴이티.
그러니까 fx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너무 저기 그 영어로 쓰기가 조금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서 fx가 x는 p에서 이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x가 p로 갈 때 fx가 fp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x 빼기 p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p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티뉴이티 연속이다라고 하고요. fx가 x가 p에서 연속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모든 정의역 x에서 컨티뉴이티를 만족하면 그 함수가 그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프로포지션인데 수열과 엮는 프로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는 것과 어 뭐죠? 모든 모든 세컨스 어 pn이라고 할게요. pn에 대해서 모든 시퀀스 pn에 대해서 p 이렇게 이게 pn이 goes to p 1된 그러면 그러니까 pn이 p로 수렴하는 모든 실수 p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f의 pn이 l이 되는 것과 그 fx가 x가 p로 갈 때 l로 수렴하는 것은 이제 동치라는 이제 명제까지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한다고 하면 증명을 하면 되니까 증명하는 거는 일단 냅두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열이 수렴을 하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수렴을 다루고 싶은데 그것들을 어쨌든 그래서 수열로 내려가지고 그 수렴을 다룰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일단 쓰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음, 진짜 수열이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영상을 예전에 다가 다시 이렇게 오늘 그 스터디 준비하면서 봤는데 약간 머릿속이 그 혼잡해지는 느낌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죠? 그, 어, 뭐랄까. 다 수열로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뭔가 명쾌하게,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수열이 계속 등장하는데 음, 이 명쾌하게 연결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음, 그냥, 음, 그냥 수열이 되게 한 녀석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생각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어떤, 궁금한 뭔가가 떠오르질 않았어요. 혹시 있으셨나요? 대동생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 저도 딱히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네, 궁금한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논의를 그때 충분히 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저도 뭔가, 뭐, 그,
뭐 생각을 충분히 많이 안 해본 건지 후자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네, 그랬습니다. 전 살짝,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수 있는데, P 리밋 포인트 조건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P가 리밋 포인트 조건이라는 게 뭐죠? 요건가요? 그냥 그냥 아무 이 안에 있는 점 말고 조금 좋은 점들만 줬잖아요, P로. 음, 리밋 포인트란 뭔가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로만 P를 잡아놓은 게, 그러니까 이게 살짝 연관성이, 그러니까 뭔가 그 정의 보면 연관성이 있나 싶다가도 뭔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미트, 매트릭 공간에서 어떤 x라는 게 e라는 집합의 리밋 포인트라는 것은, 어, 뭐와 동치냐면, 이제 e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뽑아가지고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 수열이 px라는 점으로 수렴하는 어떠한 수열이 존재한다. 라는 것과 동치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 리밋 포인트라는 걸 가정한 다음에 하면, 저희가 뒤에서 뭐죠? 그 수열로 이렇게, 그 프로포지션 방금 적어주신 저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P가 리밋 포인트 안에 있으면, 이제 그 E의 원수를 쫙 해가지고, P로 수렴하는 뭔가 수열이 일단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 논의가 가능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 그, 입실론 델타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델타 네이버후드를 잡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P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점점 더 좁아지는 네이버후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이게 정리하면, 리밋 포인트라는 건 그 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존재한다. 와 동치어서,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밋을 음,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리밋을 논할 수 있다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뭐 수렴이든 무엇이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예 막 아예 막 지역에서 뚝 떨어져 있는 점 갖다 두고 여기로 수렴권 만들어 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치역에서 뚝 떨어진 값을 둬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데 뚫려 있어도 수렴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은 이제 R은, 그러니까 뭔가 뚝 떨어져 있다는 게 전 진짜 막 양수랑 마이너스 1 같은 거 막 생각했었어요. 이런 거 되잖아요. 뚝 떨어지는 거. 저희는 정의역에서 떨어진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 그랬나요? 잠시만요. 정의역에서 떨어진 거? 그 X가 리밋 포인트 오브 E인데, 그 E에 해당하는 게 정의역에 있잖아요. 네. 예를 아, 들면 뭐 정의역, 네네. 정의역이 여기까지인데 뭐 이런 데 있는 점이라 이런 얘기죠. 그, 예를 들면 E가 방금 전에 김수님 말씀하신 일 하나 딱 있고 양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정의된 함수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중간에 조금 끊겨가지고 잘 안 들린 것 같은데요. 아, 혹시,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세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마이너스 1 하나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양수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게 네, 이제 2라고 했을 때, 네. 그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무엇이냐? 아, 아, 이제 마이너스 1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리밋 포인트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점은 우리가 극한을 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아, 네네네. 제가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건 조금 방금 든 생각인데, 어, 사실은 이 극한이라는 것도 그 무한인 거잖아요. 어쨌든 무한이 가까이 가는 이런 것인데, 그 무한을 다루려고,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쨌든 한없이 끝까지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그 우리의 인식 범위에서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런 정리를 그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뭔가 무한을 좀 그나마 잘 다루는 법은 수열이니까. 왜냐면 수열 같은 경우는 뭐 규칙이 좀 있도록 정의를 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직관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칠 때도 보통 고등학교 때는 극한의 이런 정의들을 배우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요걸 가르치기에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관적으로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런 게 수렴하는 거고 이런 게 수렴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좀 짜여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교육과정엔 수열의 극한을 뒤로 뺐을까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1차원 R 상에서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확장을 할 거라서 Rn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간으로 확장을 하겠죠. 다른 공간. 그런 데서도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극한을 다루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위상수학을, 위상수학 1, 2 부분을 그, 요 전에 배치를 하신 이유가 그거랑 연관이 되도록 배치를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네이버후드로 다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 수열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아서 뭐 수열이 어떤 수열들이 뭐 이렇게 와서 여기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도록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그러면 이 네이버후드가 작아져도 되고 커져도 되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얘도 사실은 엡실론 네이버후드 모든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여기 성립을 하는 거니까 네이버후드들을 어떻게 잡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델타를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충분히 큰 n 번째를 잡으면 충분히 큰 n을 잡으면 걔보다 크거나 같은 n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 네이버후드들 안에 있어. 그런 걸 찾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면 꼭 그러니까 실수에서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공간, 최근에 이제 뭐냐, 추상대수를 하면서 군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벡터 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대 3기에서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항상 채널지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수학은 미적분과 선형대수다. 근데 이제 미적분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게, 미분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게 이제 극한의 정의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한의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적분도 다 하고, 뭐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군에서도 미적분을 하고 싶다. 근데 군에서 미적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이제 채널이 되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한 이제 말씀들 하고 내용들 하고 그리고 미적분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하는 함수의 극한의 이제 수렴하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뭐 다른 이제 군이라든가 벡터 스페이스라든가 그런 다른 공간들 그래서 맨날 말씀을 하시는 게 토로스에서 봐라 라고 하시는데 토로스도 어쨌든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미분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대수적으로도 뭐 미분적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위상수학도 중간에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앞쪽에 위상수학, 위상의 정의부터 해서 근데 그 위상의 정의가 얘랑 그렇게 연결이 되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스피커 갑자기 음, 끊겨버려서 소리가 엄청 제가 생각도 어떻게 해가지고 네. 완전히 끊겼다가 지금 중간에부터 말씀이 중간에 저만 끊겼었어요. 아, 죄송했는데 그랬나요? 네, 처음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피커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듣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확장성을 말씀하신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 틈새 극한을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였었나요? 군에서도 네, 맞습니다. 뭐, 군에서 미분적분을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면, 그, 우리가 R, 그러니까 실수축에서 미분적분을 하다가 그게 이제 일변수 미분적분인데, 걔를 다변수 미분적분으로 R2나 아니면 R3에서 미분적분을 뭐 벡터 스페이스 뭐야 벡터 미적분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미적분학에서 처음에. 근데 꼭 그것만 미적분을 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만 미적분을 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공간에서만 다른 공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간에서 미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흐름을 기대수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굳이 위상수학을 얘 앞에다가 놨냐? 그게 좀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위상수학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상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공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위상 공간, 이런 공간을 다루는 건데,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도 미적분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공간을 꼭
R이나 R2나 R3, Rn 같은 것 요렇게 확장을 하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확장을 한 느낌인 거고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얘네는. 근데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우리가 이제 군에 대해서도 보고 있으니까 기대수 3기 원래 본 스터디에서 그러면 그 군에서 미적분학을 어떻게 쓸 거냐,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이야기들을 좀 하겠죠. 지난번에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기로는 매트릭 공간 아니어도 거리를 줄 수가 없어도 미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배동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 맞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셨던 답변이, 마치 이제 미적분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도 미적분을 하는데, 어, 그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미적분의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 미적분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답변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의 그 정보량을 그대로 이제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미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은 안 했는데 미적분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다 얻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데서 우리가 막 함수의 극한도 정의하고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왜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극한도 그 수열도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어 글쎄요 진짜 막 그런 그런 스트럭처는 상상이 좀 안 가긴 하는데요. 어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미술을 하는 그 모든 도구들을 다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뭔가 방식은 되게 다른데, 알고 보니까 미적분을 한 거랑 다름이 없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궁금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음, 알고 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그 코홈로지 그건가? 그런 생각,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복사 해석에서 코올러지 나오긴 나왔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대수적 위상수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많이 안 해서 뭔가 말하는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그것 좀 해볼까요? 위상수학 그때 했던 것 좀 맞아. 조금씩. 그 얘기도 재밌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를 그 책을 좀 찾아봤는데 아, 네. 토러스 있잖아요. 어떤가요? 그 토러스 네. 그 저희가 이제 토러스가 그 컵이랑 어떻게 같아지는지를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했던 거는
어떤 두 개가 위상적으로 같는 거를 보이는 여러 가지 스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대수적으로 비교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오일러에 뭘 비교한다든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이제 아 이렇게 되면 같대. 근데 순이 이렇고 쟤도 이러니까 같은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토러스가 그 저기 머잖아고 위상적으로 같으려면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 음, 그리고 함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토폴로지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토러스의 정의는 문제인데 그 토폴로지 오픈셋은 뭐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코션트 토폴로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다는 이해 못했고 퍼션트 토폴로지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려요. 뭐지?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소리를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데요. 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되나요? 뭔가 영상도 멈춘 느낌인데. 영상도 멈춘 느낌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네. 왜 텔러지 뭐, 나도 세팅을 올려줬어요. 새 마이크를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영상도 멈춘 느낌입니다. 네, 영상도 안 보이고. 김수민 선생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전 이번 주에 공부를 거의 못해가지고. 일단, 네. 제 기억에 독서 해석을 할 때
네. 뭐였지? XDY, YDX였나? 마이너스 YDX요. 마이너스였죠. 네. 요거가 이 파이가 나오는데 네. 이걸 계산할 때 x가 r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코사인 네네. 세타, y가 사인 세타. 그래서 해보면 dx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디셋. dy가 코사인 세타, d세타. 네네네. d셋, d셋 이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얘를 계산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1이고 그 다음에 dx, xdy면 0부터 2파이까지겠죠. xdy면 xdy 코사인 제곱 제곱 디셋타. 세타 그다음에 더하기 y dx 사인 제곱 세타의 d 세타 해서 얘가 2파이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이거 해본 건 아닌데 튕기셨나 보네요. 네. 인터넷 문제인가 봐요. 네, 인터넷 문제인 것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의 세제곱 분의 똑같은 x dy y dx를 하면 네. 얘는 어 지- 뭐지 그 단위원에서요? 네. 이래도 1인가? 네. 그래도 그러면 단위원이면 똑같이 2파이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렇군요. 똑같이 2파이가 나오겠군요. 근데 쟤는 이제 그 단위원이 아니라 임의의 루프에서도 그럴지는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긴 한데, 어, 뭐가 0이 나왔었는데, 뭐가 컬이 0이 나올 0이었지? 거예요. 네? 컬이 0이 나왔던 것 같아요. 펄이 0이었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가 중간에 0에서 이제 뚫려 있잖아요. 네네네네. 0에서 정의가 안 되는데 뭐가 0이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비적분학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뭐냐, 독소 해석 관련 뭐 서브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뭐 자세히 공부는 안 하지만 듣고는 있는데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는 0이 나왔는데 그거를 아직 못 찾았어요. 좀 게을르기도 하고 그것도 못 찾았는데 네. 못 찾았는데 뭐는 0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뭔가 0이 여기 뚫려 있는데 근데 음. 그러면 걔도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네, 생각만 하고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이 파이가 나와서 뭐였지? 무슨 개념이 있는데 그 무슨 뭐 폴 하나면 뭐가 이 파이고 뭐 지너스인가 뭐 이런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 위상적으로 뭐야? 아, 위상적으로 이제 그 원점을 포함하는 아무 경로에서나 닫힌 경로에서 저기 적분을 한다면 적분을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적분이 이제 2파이가 나. 적분이 이태우 선생님 2파이가 돌아오셨어요. 나온다. 네? 이태우 선생님 돌아오셨는데 뭐 네. 마이크가 완전히 맛이 갔다고 합니다. 아, 마이크 완전히 맛이 가셨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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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들리네요. 네, 잘 아, 들려요. 이게 노트 이야기하면 겹칠 것 같아서요. 일단 좀 뭐죠? 중간중간에 좀 끊겨요. 그냥 노트북이신 건가요? 예, 예,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 마이크라 그 배동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 목소리도 같이 갈 것 같아서요. 음, 일단은 꺼놓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잘 해올게요. 죄송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그래서, 그래서, 아무거나 원이랑, 아무거나 경로랑, 뭐, 아무거나 레모, 원이 돼버렸네. 네모랑, 을 했을 때, 이제, 얘도 적분해서 2파이가 나오고, 얘도 적분해서 2파이가 나오고, 얘도 적분해서 2파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얘랑 적분 결과가 같지 않냐. 그러니까 같은 거다. 라는 걸, 이걸 이제 위상 수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랑 위상 수학의 정의랑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인 거거든요. 님, 혹시 이거에 대한 뭐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위상 수학 정의랑 얘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진짜로. 집합에 저도, 무슨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만 정의를 했는데 얘가 왜 위상 수학이랑 그 연관이 있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개념은 알겠어요. 위상 수학의 왜냐면 우리가 맨날 듣는 이야기가 토로스랑 머그컵이랑 같다. 뭐 이런 거 듣는 이런 걸 듣는데 그리고 무슨 뭐 삼각형이랑 원이랑 같다. 그리고 무슨 뭐 공이랑 뭐 다른 뭐가 있을까요? 공이랑 뭐 상자 이런 거랑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도 뭐 위상수학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위상수학의 개념을 사용을 한 거다라는 게 사실 이런 거죠. 그런 예시도 좀 봤는데 용산역 아세요? 용산역? 네, 알긴 하죠. 용산역 아시죠? 네. 신용산역 아세요? 신용산역? 신용사 4호선인가 그래도. 네, 4호선이고 이거 노선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호선 대충 그릴게요. 네, 1호선, 4호선.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대충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호선이 이렇게 있고 4호선이 어떻게 지나갔었지? 4호선이 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얘가 1호선이고 얘가 4호선이고 여기가 네, 서울역, 여기가 용산, 여기가 숙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신용산역. 신용산역 다음에 숙대 있고 맞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용산역 앞에 있을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4호선 타고 온다고 치면 서울역 갔다가 용산역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용산역 바로 앞에 신용산역 있는 걸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진짜 용산역 바로 앞에 신용산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 왜 환승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이 거리가 엄청 멀고 이 거리가 근데 그러면 엄청 멀어 보이는데 실제로 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위상수학의 개념이 좀 들어가서 이런 이제 노선도도 왜냐하면 축척을 1대1로 정확한 위치랑 비율을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 그럼 그
간단한 지도에다가 표시를 다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추상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순서 정도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노선도인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얘랑 토폴로지의 정의랑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 항상 위상수학에 대한 어떤 뭐 교양이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래서 이게 토폴로지의 정의랑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저는 항상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저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위상 정의에 진짜 위상 정의랑 저런 거랑 뭔가 연관성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거의 안 보이죠. 왜냐면 얘는 집합을 가지고 뭐 교집합이 어쩌니, 합집합이 어쩌니, 자기 자신, 멱집합에 대해서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이 뭐 포함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개념이 튀어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위상 수학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 개소리야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래. 그게 왜 그거야 약간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랑 요 사례랑 요 적분의 사례랑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 물론 이제 적분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적분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적분으로 했을 때 그린 정리에 의해서 그 얘랑 적분값이 같아. 그러면 얘도 적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그건 모르겠네요. 얘도 적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얘랑. 근데 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네. 위상수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네,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맨날 막 와인딩 넘버 보면서 루프 모양이랑 상관없다 값이랑 그러니까 루프를 마음대로 만져도 된다랑 저 지하철 노선도도 연결 점만 맞추면 마음대로 만져도 된다가 뭔가 비슷한 맥락처럼 느껴지는 건 100번 동의가 되는데 그게 집합 어쩌고랑 무슨 상관인지는 이제 갸우뚱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 하나마다 오픈셋인가? 아니다. 이게 노선 도 자체가 오픈셋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그렇게 됐네요. 차라리 와인딩 넘버랑 상관이 있다 하면 납득하겠는데 진짜 그 유니온 유한 그 무한계의 유니온 뭐 유한계의 교집합 그거랑은 진짜 모르겠.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왜 이딴 식으로 한 거야? 결국 드는 의문은 이게 남는 것 같아요. 정의를 왜 이딴 식으로 한 거야? 그걸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라도. 위상수학을 이제 하면서라도. 저도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태우 선생님 마이크도 잘 안 되시고 해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